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새로 하게 된 식구가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즌2의 프레시한 우리 식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합류하게 된 데일리오의 부대표 김남석입니다. 저는 산업에 좀 최접점에 있는 만큼요. 여러분께 산업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과 실제적인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지난번까지는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이사님이 아마 대표님을 능가하는 활약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에서는 23년 크립토 시장에 찾아올 변화의 물결을 짚어볼 텐데요. 과연 올해는 크립토 윈터가 드디어 끝나고 봄바람이 불어오게 될지 살펴봐야겠죠. 2023년 크립토 시장 전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상자산 제도화. 네, 지난해 FTX 파산 등을 비롯한 몇몇 사건들 정말 재앙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크립토 시장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이를 해결하려는 시장의 규제 논의가 뜨겁고 그 움직임이 그만큼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만 10개가 넘습니다. 이 현재 특근법의 맹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관련법이 논의될 만큼 국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크립토 시장 규제 움직임이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환 대표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작년 말에 다들 아시다시피 FTX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이런 의견들이 다수인 것은 뭐 국내외 공통적인 분위기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안들이 10개가 계류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권법 기본법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말 오래됐는데 맞아요. 네. 진행이 없습니다. 그냥 법안이 올라와 있고 요즘에 국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여야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모여서 뭐 머리를 얘기를 맞대고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그 가상자산 과세유예도 가까스로 정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물쩍 묻어서 갔죠. 그렇죠. 네. 네.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글로벌리 보면 사실 중앙거래소에 대한 좀 엄중한 그런 어떤 책임을 묻는 류의 어떤 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심지어는 탈중앙금융 디파이도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뭔가 이 크립토 시장에 관련된 법안, 이른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웃 오브 안중.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만 중요하다 생각해. 우리만 관심이 저희만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해요. 최근에 나왔던 제가 약간 눈여겨봤던 게 윤창현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우리 자본시장 기본법보다 두께가 막 500쪽이 넘고 엄청 굉장히 두꺼운 방대한 법이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이렇게 그냥 방대하게 처음부터 내놓지 말고 일단 시급한 투자자 보호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뭐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뭔가 조만간 대책이 나왔으면 싶은데 일단 우리 김남석 이사님은 업계에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이 제도화 여부가 이 회사 뭔가 성장에 굉장히 큰 뭔가 이슈가 될 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제도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2023년을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되게 악재 속에서 22 년? 꾸역꾸역 23년을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23년으로 넘어왔다.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23년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제도화의 전망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지금 많이 실추된 가상화폐 금융의 어떤 그 신뢰도 회복. 맞아요. 다시 사기라고 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정성 있게. 사실 뭐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맞아요. 알고 봤던 이런 일이 터졌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2년을 유예했어요. 네네네.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직 제도화에 대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상자산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에 22%의 과세를 매긴다는 거는 네네네. 어떤 이들에게는 폭탄 과세가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제도권의 어떤 약점을 틈타서 어떤 과세를 탈피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많은 후유증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2년이 유예됐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너희들에게 시간 좀 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2년 동안 제도화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네, 천천히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 악재 때문에 국내랑 특히 글로벌에서는 되게 많은 제도화를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신설법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SEC의 결정에 따라서 증권법을 여기에 적용시키려는 경향도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에는 이제 바스비라는 가상자산 네네네. 사업자가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없이도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2023년에는 분명히 수면 위에서는 분명히 바습을 받은 회사들만이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새로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뭐 그걸 유지할 수 없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뭐 대기업들이라든지 레거시 금융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지금 어떤 바습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바습 있는 가장 좋은 회사들과 인수합병 근데 그게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 엑시트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어떤 제도권 하에서 정말 알 수 있는 좀 투명한 기업들이 많이 그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부디 어떤 그 제도화가 좀 투명하고 업계 긍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23년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전망. 와, 요거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지난해 크립토 사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뭐 또 한번 가자를 외칠 줄 알았더니 윈터, 크립토 윈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윈터도 아니다, 빙하기다라는 말까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시장에 대형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이 대장 코인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은 식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해 불장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번 불장, 그러니까 2018년 불장과 비교해 봤을 때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검색량이 2018년에는 2018년 초에 10이었다라고 하면은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한 5분의 1 토막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자 검색량 자체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21년 11월에 고점을 딱 찍었거든요. 69,000달러. 그리고 나서 그 1년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구글 트렌드를 봤더니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검색량이. 이 정도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과 달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한데 올해에도 이 인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이 약간 무의미하긴 하죠. 이 가격 누가 맞추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좀 궁금한데 우리 김동완 우리 대표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알고란 채널에 나와서 충격적인 올해 비트코인 전망하셔가지고 뜨거운 반응을 나왔습니다. 네,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무려 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유효한가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죠. 그 방송한 지. 네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아주 뭐 3,000달러로 딱 찍어서 유효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제가 네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 지금 돌아서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때도 3,000달러 얘기했던 게 일시적으로 3,000달러까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괜히 너무 무리하게.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전망은 그런데 네. 코인베이스 보니까 전망 보고서가 나와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좀 궁금해요.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보통 이렇게 크립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나쁜 전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코인베이스 전망 보면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크립토가 침체기였다. 그 침체기였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질 높은 서비스나 어떤 자산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한 전망도 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태가 괜찮다. 장기 투자자가 85%를 넘는다. 그리고 하루에 일평균 25만 5천 정도의 트랜잭션이 나온대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괜찮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다고들 네네. 하고 있고 실제로 레이어 원들 보면 처참하거든요. 거의 트랜잭션들이 많이 이제 박살이 맞아요, 났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127만 건 그리고 2022년에는 11월까지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113만 건. 그러니까 별로 안 줄었다는 비슷하네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탈중앙화 거래소의 선호 현상으로 덱스 수요가 많아지는데 대부분 이더리움의 이더를 수수료로 사용하니까 이더의 수요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하이 업데이트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밖에 기관 투자자들이 네네네.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후에 NFT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분야에 대한 sek터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전망이었습니다. 지금 가격 얘기하니까 아까 김동완 우리 대표님께서 3,000달러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사실 앞에 여러 가지 가정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터질 수 있다는 거지 하나에서 3,000을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봤던 약간 눈길이 가는 보고서 전망은 뭐였냐면요.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계 은행이죠. 5,000달러 보더라고요. 제가 스탠다드 차타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래도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이사님은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엔 긍정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가격 전망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쇼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주식이 안 좋으면 크립토로 가고 맞아요. 크립토 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 시장으로 가고. 근데 지금 이제 장기 투자자가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2022년에 연준에 긴축을 해서 이제 이쪽 업계에 자금이 많이 이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치율을 보면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예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탈한 것들은 어떤 뭐 취급받지는 알트코인이라든지 좀 이제 어떤 비전이 없는 알트코인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전망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 오를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 업데이트에 이어서 네네. 상하이 업데이트까지 된다면은 충분히 그 입지를 탄탄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가격보다는 산업이 잘 돼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올해 거시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보통의 VC들이 한 10월쯤에 셧다운을 네네. 했어요, 투자를. 그런데 크립토 관련된 부분, 가상 자산 관련된 사업에는 12월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IR이 있고 투자가 활발하게 됐던 네네. 부분을 제가 실제로 볼 수 있었고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회사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인력적인 부분에서 과거보다는 진짜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좋은 고급 인력들이 이쪽 바닥으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뭐 개발자분들, 네네. 기획자분들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언제나 연준의 금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금리보다는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가 안정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화 안에서 안정되게 필터링된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은 저는 2023년은 분명히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충분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님이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이라고 했지만 궁금한 건 얼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이 프로그램이 1년 뒤에도 약 연말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왜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전망을 하잖아요. 올해 코스피 평균 가격 얼마, 상단 하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이사님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비트코인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단 환율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원화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 그래도 3천만 원까지는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지금보다 오른다. 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충분히 반등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높게는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7천만 원. 네, 뭐 전고점을 찍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합권 안에서 충분히 상승세를 아, 보이지 않을까. 네. 참고로 코빗을 봤더니 코빗의 최윤영 연구원님이 나와서 해주신 말씀이 22,000에서 32,000 정도 보더라고요. 코빗은.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동완 대표님. 네, 자, 상단 하단 저는 3천에서 3만. 3,000에서 3만 깔끔하게 3,000에서 3만이 넓군요. 저는 그러면 13,000에서 32,000 보겠습니다. 자, 연말. 비슷한 라인이 나오네요. 자, 연말. 자, 어떻게 될지 누가 밥 사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비싼 걸로 사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전망 메모 체크해 두셨다가요. 네, 나중에 한번 누가 맞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망은 전망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전망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투자하실 때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리스크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과제 및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크립토 시장의 과제 및 전망하니까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주제에서는 사실 가격 측면으로만 시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크립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초기에서는 언제나 버블 이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치보다 가격이 더 크게 평가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버블이 꺼지면서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평가되기도 하니까요. 이 크립토 시장을 생각해 보자면 지난해 사실 그 2021년은 이른바 디파이 썸머가 있었고요. 2022년은 NFT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승승장구하다가 사실 그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꺼지면서 NFT 거래량이 이제 폭망 수준으로 막 줄어드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막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이른바 웹2 기업이 웹3 기업으로 진출하는데 브릿지 역할을 뭐 NFT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테마가 주목받고 어떤 스타트업들, 어떤 분야가 크립토 분야에서 조금 더 뭔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궁금한데요. 우리 김동완 대표님은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보세요? 일단 하락 지금 윈터 중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가장 선호될 거는 뭐 너무나도 뻔한 얘기고요. 비트코인 위주로 가격이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메사리에서도 이제 얘기했었던 걸 저는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더리움 킬러들이 다 지금 부진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솔라나, 내가 잡겠다. 아바란치. 예, 솔라나는 이제 거의 뭐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아진 상황이고, FTX. 예, 다른 코인들도 보면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이에 폴리곤이라든지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치고 올라와서 아마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2023년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와 그 레이어 1들의 아마 경쟁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해서 다른 레이어 1들이 유망하다 이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유망하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더 원이 됐다. 아. 네. 이더리움이 더 원이 됐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사님은 이제 레이원 전쟁 끝났다? 그렇죠, 끝났죠. 끝났다고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이더리움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탈중앙성과 관련된 문제. 이른바 뭐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인데 네. 이더리움이 지금 더 원이 된 건 맞는데 음. 사실 이더리움이 더 원이 됐던 비결, 탈중앙화가 이제 재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탈중앙화를 빼게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측면이 더 있어요. 빠르다. 예,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더리움 진영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RPC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분배해주는 그런 단에서부터 만약에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스타트업 프로젝트, 알트코인 이런 것들이 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NFT 관련해서는 저는 PFP NFT가 한참 네,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분야는 이제 관뚜껑이 닫혔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네. 해도 막 몇 억, 수십억 막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대신에 이제 NFT가 소비재가 됐다. 그래서 소비재로서의 NFT는 충분히 유효하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네네네. 아니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유통 기업들, 그러니까 소비재와 밀접한 기업들에서 저도 그 S 기업에서 발행하는 네. NFT 하나 샀습니다. 예, 그거 이제 네, 막 우유 먹는 예, 무슨.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비재 내지는 뭐 어떤 커뮤니티의 징표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면 원래 마케팅 비용 쓰고 있었던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전혀 뭐 추가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올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수록 아마 NFT라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친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 김동완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외국에서는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곳들이 그렇죠. 정말 그 NFT를 우리 삶 속으로 이게 정말 앞당기는데 정말 뭔가 이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 보기에 올해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NFT, 메타버스, 디파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속상한 거는 과거 이제 ICO 버블이 있을 때 네네네.
어떤 키워드가 붙으면 상장이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그 사업이 많이 발전되는 본질보다는 이 키워드가 대세더라 해서 그걸 붙이고 맞아요. 이렇게 바꾸고 뭐 메타버스가 대세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태까지 뭐 작년만 해도 NFT가 대세다 했지만 NFT는 거의 가격이 0에 수렴만 하는 정도였거든요. 플랫폼이 성장을 했지만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그리고 이제 웹 3.0의 시대다, 웹 2.5다, 곧 다가올 거다, 심지어 5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로 그 중에 하나라도 정말 손에 잡힐 정도의 어떤 유의미한 생태계를 만들거나 좀 그런 유즈 케이스를 만든 경우는 사실 많이는 없었어요. 물론 말씀하셨던 뭐 S기업에 뭔가 있거나. 그건 이제 아직 시작 단계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년은 이거다, 내년 이거다보다는 현존하는 수많은 이제 비즈니스들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이 과제라고 저희가 이제 과제 및 전망이라고 했는데 과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전망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 크립토 기업이 크립토 뭔가 이런 회사들이 정말 이게 뭔가 우리 삶에 쓸모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뭔가 그 블록체인 어디다 쓰려고 혹은 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라는 말들을 더 이상 듣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23년도 우리 가상자산 시즌2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크립토 시장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새해에도 델리오에선 크립토 투자자들을 위한 특강이 매주 열린다고 하는데요. 김남성 대표님, 이번 주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한국경제TV와 델리오가 함께하는 가상화폐 위클리 아카데미가 매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델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강의 신청 또는 한국경제 유튜브 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3년에서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는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크립토 시장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